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부작용이 발견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내 백신을 얻을 수 있다며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전 세계 백신 경쟁 속 우리나라가 확보하려는 백신은 무엇인지, 국내 백신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나온 속보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있으면 3, 4주 정도 소요되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믿어도 될 만한 내용인지, 그렇다면 어떤 제약사들, 어떤 기업들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오늘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관련 관계자들만 조금 알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인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했어요. 네. 말을 했어요. 3, 4주 안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떤 업체들이 그럼 거론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결국엔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또 언행을 했죠.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 원고가 주고 가고 하는 그러한 미팅이 아니고 즉석에서 이제 퀘스천과 앤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미팅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미팅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이 3, 4주 내에 나와서 한 2달 안으로는 대부분이 이 상용화되는 백신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11월 미 대선 전에 백신이 모두 완료가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3, 4주 안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미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세 기업 모두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뭐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임상이 중단된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조금은 유력한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닐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언가 부작용이 한 환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화이자도 그러니까 화이자도 부작용이 또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모르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임상이 중단되고 완전 끝이 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 임상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결국에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19 치료제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제약이, 뭐 제가 일단 뭐 제약사의 직원이라든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공부해온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1상과 2상 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 임상 실험에 대해서 중단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중단 결정한 업체는 지금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발열이라든지 뭐 기침이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까지 부작용이라 생각을 해서 중단을 하자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일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먼저 최종적으로 개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막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임상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임상 중단을 선언했다가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12일에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재개가 됐으니까 완전히 끝났다, 엎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금물이고요. 계속 그 추이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금 백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10개의 후보 기업이 있는데, 저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서 한 기업이 백신을 만들어내면 다른 9개의 기업은 거기서 중단하거나 뭐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 하면 이들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진단키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결국에 이제 진단키트에서 가장 처음으로 빛을 발한 기업이 시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젠만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고 뭐 해외 수출한 것이 아니죠. 네. 시젠 이어서 뭐 수젠테, 랩시노믹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진단키트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상용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제약 치료제도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지금 선두에 서 있지만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각각의 기업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치료제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시너지로 일으킬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 뒤따라오던 기업들이 모두 중단을 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3천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백신일까요? 아니면 가장 유력한 해외 백신일까요? 꼭 국산품이진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제도를 지금 이용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각 국가마다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해서 치료제를 갖고 가게 되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니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업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기업 나라의 힘이 세든 국력이 강하든 약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인구수에 맞게 좀 비율을 조정해서 이제 백신을 공급해주는 이 단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유력한 건 아무래도 국내사에서 만드는 기업보다는 지금 해외에서 만들어낸 제약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지금 제약회사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까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 기업들의 관련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 찾기가 눈에 띄는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각각의 기업에 따라서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사실 뭐 코로나 치료제 하면 화이자만 움직였다, 아스트라제네카만 움직였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이 다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 해외 글로벌 기업 중에 화이자라는 기업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케미칼하고 지금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주가가 강한 날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SK케미칼이 굉장히 또 발빠르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기업보다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이제 치료제의 가장 맨 처음 선두주자로 이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줄기세포와 좀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모더나 기업이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파미셀이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움직였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는 SK케미칼, 모더나 관련해서는 파미셀이 아닐까. 굉장히 지금 기업 이름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백신으로만 접근해 봤을 때는 저희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그리고 파미셀을 꼽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외에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건 다시 우리 일상이 재정상화되면서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죠. 단순히 백신이랑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때 못 갔던 종목들, 후발주로 떠오를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많을 텐데 혹시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기대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오늘 시장이 아주 그 절묘한 변곡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했던 언택트 관련주, 뭐 카카오, 네이버 기업들은 조금 밀려나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미디어주들이 맞아요.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언택트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반사이익, 즉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관련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CJ ENM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시장이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이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하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굉장히 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제약 바이오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굉장히 강하다? 그건 결국 CJ ENM의 상승 때문인데 CJ ENM이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부분 역시나 뭐 관련 계열사들도 많겠습니다만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많은 이러한 활동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강한 미디어 관련주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대한항공, 그죠? 항공주들 최근에 모습 좋았습니다. 이 항공주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CJ E&M 20만 원 목표가 주셨네요. 네, 일단 제가 이제 CJ E&M을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뭐 다른 기업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회복할 때 다른 종목들이 발빠르게 뭐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동안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냈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가격인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저는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2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손절가 지금 굉장히 짧게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언제 밀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13만 원으로 최대한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목표를 한번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하면서 오늘 저희가 시청자 궁금해할 시간에 CJ E&M 이야기하며 80점 드렸는데 목표가 더 높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서 네. 짚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 변곡점 기로에 왔다라고 하셨는데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고 오늘 장 초반에 또 오르다가 현재 구간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도 900선을 드디어 밟았는데 지금 0.11% 내리면서 갑자기 지수가 조금만 밀려도 내일 계좌에 파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 미국이 만기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네. 시장의 이제 흐름을 눈치를 보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뭐 매수든 매도든 하겠는데 일단 그동안에 사실 수급의 주체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의 집중도 면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어떠한 섹터를 밀어주는 힘에서는 굉장히 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러한 좀 수급적인 체력적인 문제가 좀 나타나면서 이번 주에 미국 만기일에 따른 안정적인 부분을 좀 추구를 하는 차익 매도 혹은 리스크 관리 물량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밀린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어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지표들을 좀 발표를 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됐습니다. 뭐 지표가 좋다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한다라는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에 받쳐준다면 뭐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수는 기업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저는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정 시 한번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종목으로 어떻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만기일 변수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많이 출렁이었다가 그렇죠. 이제 좀 회복을 한 모습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더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에서 우리 포트를 좀 줄여볼까 아니면 다시 또 우상향 한다 했으니 살짝 그냥 참았다가 갈까요? 일단 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수익권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손실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손절보다는요. 추가 매수를 통한 이 평단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은 지금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더해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